다시 한번 정리만, 한번 읽는 대로 정리만 해보면, 여기는 이 점을 초점, 처음에 주어진 점, 얘를 초점이라 부르고, 이쪽 처음에 주어진 직선을 준선이라 부르며, 초점과 준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모으니까 이런 곡선이 나타나고, 이 곡선 이름을 우리가 포물선이라 부르며, 그 초점과 포물선을 지나며 준선의 수직인 이 직선을 축이라 부르고,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을 꼭지점이라 한다. 라는 거고, 이렇게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좌우로 블록한, 오히려 이제 이 고등교과서는 위아래로 블록한 것보다는 좌우로 블록한 거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 중에서도 포물선이 오른쪽에 놓이고, 그러니까 초점이 오른쪽에 놓이고, 준선이 왼쪽에 놓이는 이런 케이스의 그래프는 전부 다 y제곱은 4px, 좀 전에 그 식의 유도 과정을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y제곱은 4px 꼴로 나타나며 이 p는 초점의 x좌표를 말한다. 순수한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p는 초점의 x좌표를 말한다. 이렇게 왼쪽으로 블록하게 되면 초점의 x좌표가 지금처럼 왼쪽에 있는 겁니다. 초점의 x좌표가 음수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4p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4p 값은 x 앞에 있는 개수와 음수일 거예요. p 값이 음수니까 4를 곱해지게 되면 이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좌우로 블록한. 그래서 y는 2차, x는 1차로 쓰이게 되면 이거는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x가 2차, 반대로 y가 1차인 이런 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3 때 배웠던 위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y제곱은 4px와 x제곱은 4py 꼴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을 뭘로 잡으면 되냐면 요 2차식으로 보지 말고 1차식을 기준해서 봅니다. 얘는 식이 x가 1차네? 그러면 초점은 x축 위에 놓이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 얘는 y가 1차네? 그러면 초점에 y좌표, 초점이 y축 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x가 좌변식 같이 x가 1차면 준선은 x는 하고 시작되고, 얘처럼 y가 1차가 되게 되면 준선이 y는 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그나마 좀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 여기 그림 나오죠? 위에 같은 y제곱은 4px 꼴일 때는 초점이 이 p값인 p, x축에 있는 점이니까 p, 0이 되며,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원점이 기본형이니까 항상 원점이에요. 원점이며 p, 0이 초점이 되면 준선은 x는 -p 반대 방향의 부호 반대인 놈으로 놓이게 되고, 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축의 수학적 기호는 y는 0이겠죠.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 반대로 위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일 때는 초점이 y축에 놓이므로 0,p라는 초점의 좌표를 갖게 되고, 꼭지점은 좌우로 블록하든 위아래로 블록하든 꼭점 좌표는 무조건 기본형은 0,0에 시작한다. 그리고 준선이니까 아까처럼 y가 1차가 되면, 여기처럼 y가 1차가 되면 준선도 y는 하고 시작되며 초점의 y좌표의 부호 반대인 걸 갖다 쓰시면 된다는 거죠. 거기가 축은 좌우로 대칭 형태 만들어지니까 가운데 축이 만들어지고 그 축은 y축. 그래서 수학적 기호는 x는 0이라고 쓰시면 된다. 식에 대한 구조를 잠깐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사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 예제 문제를 풀어는 드리는데, 풀고 나서 여러분이 연습할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지, 근데 경험상 그냥 넘어가면 또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지금은 나중에는 안 어려워. 근데 지금 처음 배우다 보니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뒤에 문제 풀 때 자꾸 이렇게 말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버벅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쉬워도 오늘은 예제 문제 풀고 밑에는 유제 문제를 하나씩 다 연습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 봅시다. 초점이 -3,0이고 준선이 x는 3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랍니다. 여러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먼저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초점의 좌표를 보니까 여기 x축 위에 있네. 그치? 초점의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 초점의 x좌표와 여기 준선이
서로 절대값인 것 같은데 뭐가 반대네요. 그럼 얘는 꼭지점이 0,0은 기본형이라는 뜻이에요. 아, 기본형이구나. 그 준선 한번 그려주는 거죠. 준선 x는 3. 초점 좌표는 마이너스 3,0. 그럼 포물선은 초점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그려지니까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겁니다. 되겠죠? 그럼 좌우로 블록한 형태니까 관계식이 y제곱은 4px 꼴이겠구나. 근데 이 p 값은 초점의 x좌표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네. y제곱은 마이너스 12x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정의대로 움직이는 거죠. 포물선 위에는 이미 한 점을 그냥 x, y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쪽 초점까지 거리와 이쪽 준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겠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점과 이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루트 씌우면 여기는 이 길이가 나와요. 이제는 이 길이를 재는데 이 길이는 여기가 3이죠. 여기는 x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x의 절대값이긴 한데 그 길을 계산하다 보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의 좌표를 빼는 거겠죠. 이게 좌표가 음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빼잖아. 오른쪽 점에서 왼쪽 좌표를 뺍니다. 이렇게. 근데 대신 헷갈리면 절대값 씌워라. 둘은 서로 같아진다. 양변 제곱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같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y 제곱은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올 거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일 것 같으니까 이제 숫자만 좀 바꿔진 거라 좌우로 블록한 게 아니고 위아래로 블록할 테니까 밑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1-1번 문제 해보시고 1-1 다 하신 분은 잠깐 1-2를 한번 해보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거 좀 연습이 좀 돼야 그 다음을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평이동 개념은 고1 때부터 많이 해왔으니까 이런 거예요. y제곱은 4px 기본형이었죠? 이거 보통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형을 x축, y축에 따라서 평행이동시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만들어진 이 식을 보통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친다면 배운 대로 해보면 y-n의 전체 제곱은 4p 곱하기 x-m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뭐 그래프마다 다 똑같습니다. 포물선, 원, 유리함수, 무리함수 기본형을 x축, y축에 따라서 일정하게 평행이동시켜놓을 보통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니까 그럼 포물선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이걸 막 떠올리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평행이동된 상태에서 꼭지점, 초점, 준선 이런 걸 찾으려면 순간 사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형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본형에서 꼭지점의 좌표, 초점의 좌표, 준선 그냥 참고로 축까지 이렇게 하라면 초점을 먼저 구하는 게 납니까? 이런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을 먼저 구하는 게 낫나요? 그러면 꼭지점을 먼저 구하는 게 낫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 이 포물선의 기본형은 꼭지점 좌표가 0,0이었죠. 근데 이걸 x축 n만큼 y축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도 0 플러스 m, 0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m, n이 꼭지점 좌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면 꼭지점의 좌표의 숫자만큼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점보다는 꼭지점 좌표를 빨리 찾으시면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형에서 초점 좌표는 p, 0이 되네요. 근데 p, 0도 점인데 이 그래프 전체를 저렇게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p 플러스 m, 0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초점 좌표가 표준형에서 초점 좌표 잡힐 겁니다. 그럼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p죠. x에 대한 1차식일 때는 x는 하고 시작되고 초점 x 앞에 부호 반대로 바꾼 게 준선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준선은 y축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일 때는 식이 바뀌는데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x 앞에 영향을 받아요.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m 이게 준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리고 축은 원래 얘는 축이 y축이었잖아. x축이었잖아. 그래서 y는 0이 축이에요. 근데 걔를 y축으로 n만큼 평행했으니까 이 축은 y는 0 플러스 n이 축으로 바뀌었겠죠. 물론 생략 필요에 따라 0은 다 생략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것 뿐이고, 만약 문제가 기본형에서 얼마큼 움직였는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식 만드는 것도 편하고 그 만들어진 식을 기본형을 토대로 얼마만큼 다 이렇게 식의 평행이동 거리만큼 움직여주면 꼭지점, 초점, 준선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보통 물어보는 문제는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평행이동 시켜놓고 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뭐 어떤 점의 좌표를 구하시고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역의 과정을 이해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때도 있는데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수능 문제 출제됩니까? 그러면 출제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나와봐야 3점이에요.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를 굳이 이거를 4점짜리를 출제할 이유는 전혀 없고, 만약 4점짜리를 출제한다면 식의 한 80%, 90%는 다른 문제인 거야. 근데 초반부에 보면 어떤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식을 시켰더니 라는 말이 잠깐 언급되는 것 뿐이지 이 자체로 문제를 만들기는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학교 내신에는 꼬박꼬박 나오긴 하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어디 있나요? 연습 문제가? 네, 여기 있네요. 필세지 2번 문제. 초점이 2,3이며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첫 번째 보세요. 초점의 좌표는 원래 기본형일 때 초점 좌표는 뭐였을까요? 기본형에서는 p, 0이었겠죠? 왜 p, 0인가요? 0,p일 수도 있지 않나요? 준선이 x는 하고 시작되잖아. x는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초점 좌표가 p, 0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x축으로 이 초점을 내가 x축으로 하면 초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초점에 맞춰준 겁니다.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초점 좌표가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럼 원래 초점 좌표 p에다가 m을 더해주고 원래 초점 좌표 0에다가 n을 더하니까 이렇게 초점 좌표가 나왔을 거야. 근데 얘가 새로 바뀐 초점 좌표 2,3과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n의 값은 3이면 금방 알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씩 p 플러스 m의 값이 2라는 거. 네. 근데 pm의 값을 구하려면 pm에 대한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하겠죠. 여기 이제 준선을 써먹는 거예요. 준선이 있네. 준선 x는 마이너스 4. 준선은 어떻게 구했죠? 아까 전에? 평행이동 됐을 때는? 원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써졌을 텐데 얘를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m 이렇게 써지잖아요. 근데 그럼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라는 준선이 마이너스 4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연립하시면 돼요.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 2m의 값이 마이너스 2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 m의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p 값은 3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은 준선이 x는 하고 시작되기 때문에 y제곱은 4px 꼴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p값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y제곱은 12x가 기본형이고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요거 두 개죠. 평행이동 했다 치니까 y-3의 제곱은 12 가로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건 전개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버립니다. 표준형이니까 표정 자체도 하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정석적으로 푸는 겁니다. 정석적으로. 가만있어 봐. 이런 포물선이 있대. 여기. 포물선에 우리가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포물선의 좌치에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그냥 x, y라고 봐요. 그 초점이 여기쯤에 있겠죠? 2,3. 준선이 여기쯤에 있겠네요? 또 이 P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을 거 아닙니까? 이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P와 F 사이 거리는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 그 거리는 이 길이와 같다. 이 길이가 X에서 요만큼 간격이죠. 여기 지금 X는 마이너스 4니까 요만큼 간격은 여기는 X 앞에서 여기는 X 앞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죄송해요.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 이걸 이항시키면 y-3의 제곱은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 남은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전개한 다음에 그냥 계산하든지 아니면 합차로 계산하든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계산하면 둘을 한 번 더하죠. 2x 플러스 2 곱하기 2를 빼는 겁니다. 빼면 x는 지워지고 이게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2가 겹쳐서 2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y-3의 제곱은 2, 6, 12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정의대로 문제를 푼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기본형에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그걸 가지고 초점, 준선 뿐 아니라 방정식도 유도하는 그런 거네요. 무슨 말이냐면 준선이 있어요. 이게 x는 마이너스 4야. 그 초점이 준선보다 크다는 뜻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물선이라는 얘기죠. 그럼 잘 봐. 이 거리만큼 똑같은 위치에 초점 F가 놓인 겁니다. 2,3. 그치?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중요하게는 초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쉽게 풀려면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어디 있죠? 당연히 여기 있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이런 상태라면 초점 좌표의 y좌표와 똑같고 x좌표는 여기는 2와 여기는 마이너스 4의 중점의 위치네요. 그럼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걔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요. 근데 이런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려면 모양상 x는 하고 시작됐기 때문에 y제곱이겠죠. 근데 y축으로 지금 얼마만큼 평행되었냐면 원래 꼭점이 0,0이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기본형일 때는 0,0인데 이렇게 평행한 거니까 y축으로 3만큼 평행한 겁니다. 그럼 y-3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원래 식은 이거였던 거죠. 원래 식은 이거였었는데 y 대신에 y-3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뜻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니까 4p 가로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니? 남은 건 p 값이야. 근데 p를 잘 봐. 어렵게 구하. 이게 선생님들마다 수업하는 게 다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학원에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스타일이 달라서 설명하는 게 달라. 또 이럴 때도 가끔 학생들이 혼동이 오기도 해요. 난 여기서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학원은 다르게 설명해. 뭐야? 누굴 따라 움직여야 되고 설명이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냉정히 말하면 공부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수업 내용을 잘 듣고 각각 선생님들이 뭐를 강조하시는지 그거를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각각의 방법 중에 네가 제일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취하면 되는 거야. 이 선생님이 풀이를 3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학교 선생님은 분명히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네가 제일 편한 풀이, 알아듣기 편한 풀이로 문제를 잘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을 이해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버리지 말고 나머지도 좀 균형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가 그나마 이 문제일 때는 이 방법, 저 문제일 때는 이 방법이 더 쉽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편협하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2차 곡선이 어려운 문제 출제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런 경우, 그런 활용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의대로 푸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말이 길었네요.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초점 좌표 준선을 이용해서 꼭점 좌표를 빨리 찾으시고
꼭지점은 초점과 준선의 정중앙에 있는 중점의 위치니까 찾으시고 관계식을 이용해서 평행이동 거리를 맞춰서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찾습니다. 이제 남은 건 P값인데 P값이라는 게 뭐야? 원래 기본형일 때는 이렇게 되는 포물선 이렇게 준선이 있죠. 이게 원점이고 여기 초점이 있는데 이 초점의 x좌표가 P, 잖아. 그렇지? 결론은 원점과 이 초점 사이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P값이야. 근데 초점이 양수면 이건 플러스, 예를 들어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만 1이었어요. 플러스 1이 되고 초점이 반대에 있어. 이렇게 있어 초점이. 여기는 초점 잡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1로 보면 돼요. 간격은 플러스 1인데 그냥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된다니까. 그럼 P는 꼭지점과 초점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이 관계를 말하잖아요. 이게 P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만큼 커졌네. 그렇지? 그래서 P값이 3이에요. 12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 간격. 오른쪽 여기는 원점에서 오른쪽 2칸, 얘는 원점에서 오른쪽 왼쪽 4칸 합치면 6칸. 그럼 절반의 위치에 P값이 있겠지. 그럼 6의 절반이니까 P값은 3이야. 근데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그걸 기준하는 거는 준선보다 포물선이 오른쪽에 놓였으면 P값은 무조건 양수가 되고 준선보다 초점이 왼쪽에 놓였으면 P값은 음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격을 잡아주고 여기는 초점과 준선 사이에 간격을 잡아준 다음에 딱 그의 절반값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위치에 따라서 양을 붙일 것인지 음을 붙일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보셨나요? 세 가지 풀이법을 보여드렸죠. 첫 번째 풀이법은 수식으로 푼 겁니다. 수식. 다 지우면. 네. 수식. 두 번째 풀이는 그 정의대로 x, y라고 두고 pf의 길이와 준선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 가지고 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자체를 그냥 풀어서 방정식을 유도했던 거고 세 번째 풀이는 지금 같은 이런 문제 이렇게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약간은 그냥 점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 그냥 빨리빨리 눈치껏 빨리빨리 챙겨서 푸는 방법이겠죠. 이것도 연습을 한 번만 해봅시다. 2-1번 문제를 지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풀어보세요. 2-1번만 해보세요 지금. 자, 첫 번째 방법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근데 문제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준선이 y는 5라고 되어 있다는 뜻은 좌우로 블록한 게 아니고 위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근데 초점의 위치가 준선보다 아래에 있죠. 준선은 y는 5인데 초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에 있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이런 식의 그래프였던 뜻이죠. 준선이 이렇게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y는 5가 되고 이거 초점 좌표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방법은 기본형을 먼저 떠올려보는 겁니다. 초점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형에서의 초점은 0, P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위아래로 볼까 포물선이니까 준선이 y는 하고 된다는 뜻은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0, P 이런 식으로 초점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걔를 x축으로 n만큼 얼만큼 이동했는지 모르니까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한다면 초점 좌표는 m, p 플러스 n 이렇게 될 텐데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m의 값은 1이 되고 p 플러스 n의 관계식은 마이너스 3과 같다.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준선을 이용해야 되겠죠. 준선. 원래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였겠죠. 근데 x축으로 n만큼은 y축으로 n만큼인데 어차피 이게 y는 하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필요한 거니까 y축 평이동 거리가 n이에요. 따라 준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p 플러스 n. 근데 그 값이 5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n이 5가 됩니다. 얘네들 연립하게 되면 2n의 값이 2. 따라서 n 값은 1. m 값
n 값, 그 다음에 n을 여기다 대입해서 넘기면 p 값은 마이너스 4. 네, 다 구하시면 돼요. 마지막 답을 구하세요. 그러면 꼴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x제곱은 4py 꼴입니다. 준선이 y는라고 시작됐으니까 y가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기다가 p 값의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mn에다가 이게 이제 평행 됐으니까 x 평행 거리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은 4p y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졌겠죠.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m 값이 1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p 값이 4니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y 마이너스 1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수식으로 푼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의대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포물선 위에 있는 x, y라는 점을 잡았어요. 그 점에서 f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서로 바뀌었네요.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의 루트. 됐니? 아까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했죠. 이렇게. 여기 뭐 써야 되죠?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준선까지 거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준선까지 거리. 근데 여기는 5고 여기 y좌표는 아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5에서 마이너스 3 빼면 8. 됐습니까?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푼 방법이 이제 정의대로 푼 거였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준선, y는 5, 포물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위치에 똑같은 자리에 여기 초점 1, 마이너스 3. 그럼 꼭지점 좌표를 찾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풀이는 꼭지점 좌표를 핵심으로 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럼 꼭지점 좌표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x좌표도 똑같이 1이 될 텐데 y좌표가 여기랑 여기의 중점이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형에서 기본형 x제곱은 4py 꼴에서는 꼭지점 좌표가 0,0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평이동에서 뭐로 만들었냐면 꼭지점 좌표 1,1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 기본형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x-1의 제곱은 4p y-1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꼭지점 좌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p값 찾아야 되는데 여기 간격을 찾으세요. 이 간격은 8. 됐니? 그럼 절반이면 4. 각각 4죠. 근데 이게 준선이 위에 있고 초점이 아래에 있다는 뜻은 이 값은 양이 아니고 음일 테니까 이 p값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6, y-1 이렇게 되겠다.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되셨나요? 이거? 연습을 좀, 어쨌든 집에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할 여유는 없고, 한 번씩은 풀어보라고 했는데, 나머지 문제가 다 풀게 되면 수업을 못 나가니까, 세 가지 유형을 한번 풀어, 계속 집에 가서도 세 가지 유형을 같이 동원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형이에요. 앞에 개념이 있는데, 개념은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기본형을 배우고, 기본형 그래프이죠. y제곱은 4px 걔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표준형이 나오죠. 걔는 y-n의 제곱은 4p x-m 이런 꼴이 될 테고 얘를 전개하면 풀어헤치면 그게 일반형이 되는 거죠. 쟤를 풀어헤치면 y에 대한 최고창이 2차로 나오겠죠. y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x에 대한 x에 대한 최고창은 1차식이니까 그냥 플러스 ax 이렇게 할까요?
y에 대한 1차항도 나오죠? 플러스 by. 그 다음 다 모아서 이제 상수항이 나오겠네요. c는 0. 이런 걸로 써준 게 일반형입니다. 결론 표준형과 일반형은 같은 꼴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썼느냐 차이점이지 결국 같은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일반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빠르게 이걸 표준형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우리가 표준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가장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필법이에요. 결국은 좌변식을 y에 대한 완전제곱식 혹은 x에 대한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를 우변으로 넘겨서 처리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포물선에 초점 좌표, 꼭점 좌표, 준선의 방식 구하시오. 이건 근데 사실 문제가 포물선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써져 있습니다. 포물선이란 말이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식만 주어지죠. 다음 주어지는 식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혹은 이 2차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걸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빠르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x의 차수, y의 차수, 그래프의 형태. 만약에 본다면, x 1차, y 1차, 그래프 형태는 직선. x 2차, y 1차, 그래프 형태는 포물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이에요. 중2 때 배웠던. x 2차, y 2차.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원, 타원, 쌍곡선이에요. 근데 원일 때는 x 좌표와 y 좌표의 개수가 절대값도 같은데 부호도 똑같아야 됩니다. 결국 같은 숫자가 써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게 원이에요. 그렇죠? x제곱 y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의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배웠는데 타원은 뭐가 되냐면 개수가 부호는 동일한데 개수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면 타원이죠. 그러니까 x제곱의 수치와 y제곱 수치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좀 더 크게 x쪽이든 y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좀 더 비대하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쪽에 비해서 증가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늘어와서 공 모양이 되는 게 아니고 한쪽은 빨리 늘고 한쪽은 적게 늘다 보니까 찌그러져 있는 형태로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타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쌍곡선은 여기는 부호가 다른 거예요. 쌍곡선은 여기는 부호가 달라져.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되니? 마이너스.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아주 세밀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형태별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건데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x 2차, y 1차 포물선.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서로. x가 1차, y가 1차. 얘도 포물선이에요. 양쪽이다. 어느 한쪽만 1차, 어느 한쪽은 2차.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포물선이라는 거라는 거죠. 아시나요? 그럼 이런 구조예요. y는 2차인데 x는 1차가 최고창이네? 아, 이거 포물선이구나. 2번 보시면 x는 최고창 2차, 근데 y는 1차. 아, 이거 포물선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근데 일반형이다 보니까 꼭지점, 뭐 준선, 초점 이런 거 구하기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기본형이랑 표준형은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럼 빠르게 일반형과 표준을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y제곱에 대한 최고창, y에 대한 최고창 2차고 완전제곱식 묶을게 미지수 y값으로 정리해야 된다 뜻이니까 y제곱과 마이너스 4y를 넘기고 우변으로 x를 넘겨줘요.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4를 붙입니다. 이쪽도 플러스 4를 붙여야 되겠죠. 좌변은 y-2의 완전제곱은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x-1 이렇게 되네요. 근데 말했잖아. 아무리 표준형이라도 문제를 보자마자 꼭지점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어. 근데 초점이나 준선의 위치를 찾으려면 순간 멍해져요. 모르지는 않는데 찾으려면 빠르게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히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형을 거쳐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처음부터 이게 빨리 외우는 공식은 없어. 자꾸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요령이라는 게 생겨서 아 이거는 기본형을 안 떠올리고도 아 이거지 라고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연습이 되실 텐데 한동안은 기본형을 갖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연습하면 나중에는 중간을 생략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원래 기본형은 이거였겠죠? y제곱은 마이너스 4x 이런 꼴이었겠죠? 그럼 여기서 꼭점 좌표는 0,0 준선값은 아니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p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4p값이잖아 4p 그럼 p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럼 준선은 x는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x는 하고 써지고 여기 보고 봐도 돼 1. 근데 걔를 어떻게 이동한 거죠? 이 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다시 x에다 1 더하고 y에다 2 더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1,2. 좀 빨리 찾는 방법은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y값 얘가 0이 되는 x값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찾고 그 다음에 초점 좌표는 x에 1, y에 2를 더하는 거니까 초점 좌표는 0,2 마찬가지겠죠? 여기 x값에 1을 더하는 거니까 준선의 방정식은 x는 2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다. 그 정도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어차피 이것도 x제곱, x의 최고창이 2차니까 플러스 6x 남기고 나머지 절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겨줍니다. 여기 플러스 9가 필요할 테고 플러스 9로 계산하고 됐니? 그럼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얘는 9를 더하게 되면 32가 되니까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썼던 방법 똑같이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죄송한데 표준형에서 우리가 연습을 좀 했으니까 일반형은 식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식만 바꾸면 표준형에 했던 연습과 똑같은 거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포물선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14페이지로 갈게요. 이제부터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정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점 A에서 Y축 평행하게 Y축 쪽으로 X축 평행한 직선을 선분을 내려주고 B에서 Y축 쪽으로 X축 평행한 선분을 내려주고 그때 만나는 교점에 PQ를 두고 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AP의 길이, 요 길이를 말하죠. 이게 4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BQ의 길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표시할까요? 여기 변과 여기 변.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근데 AB는 AF와 BF를 더한 길이 왔죠. 얘를 초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위아래로. 근데 AF는 누구랑 같으냐면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포물선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는 준선까지의 거리와 서로 같다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위치, 이 점의 위치를 내가 H1이라고 한다면 선분 AF의 길이는 AH1으로 변환 가능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이쪽에 있는 색깔 구분할게요. 이쪽에 있는 BF의 길이, 이 길이 포물선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는 그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서로 같아요. 여기의 위치를 H2라고 합시다. 그럼 FB의 길이는 BH2의 길이와 같더라는 얘기죠. BH2의 길이와 같아진다. 얘네들을 더한 거다.
다 끝났네. 뭐가 다 끝나냐면 AH1은 선분 AP에다가 다시 선분 PH1을 덧셈한 겁니다. 그 BH1은 선분 BQ에다가 선분 QH2를 덧셈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와있어요. AP의 길이가 4라고 더하기 BQ의 길이가 1이라고. 남은 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 길이는 얼마죠? 초점이 잡혀 필요하죠. 여기 있는 게 4p 값이니까 4p가 8, p 값은 2,0. 따라서 p는 2. 그럼 꼭지점에서 준선까지, 그러니까 이 꼭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2라는 뜻은 준선까지 거리도 2가 될 테니 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거리를 찾는 거잖아.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4에다가 준선까지 거리인 2를 덧셈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 거리가 2면 이쪽 거리도 2가 될 테니까. 6 플러스 3, 9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지? 자, 밑에는 활용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의 문제와. 그러니까 여러분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타원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거 있으면 설명드릴 텐데 뭐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냥 건너가도록 할게요. 근데 초반에 계산에 신경을 썼던 이유는 이게 안 돼. 계산이 안 되니까 뒤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를 넘어가게 되면 뒤에 애들한테 이제 활용 한번 풀어봐 그러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식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계산 같은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도 처음에 계산 연습 시켰던 이유가 그 이유고 계산만 되면 개념은 그냥 거기다 입히기만 하면 되니까 네. 활용은 여러분이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이 다 넘어갈 수는 없어서 예제 문제는 풀어드리는데 그 유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수제 5번 갑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가 있고 네. 포물선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AP 플러스 PF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우리가 언제 고1이나 이럴 때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서 많이 했었죠. 좌표 평면이 있고 X축에 이미 점이 있는데 여기 점 A가 있어요. 여기 점 B가 있고 근데 X축에는 이미 점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가장 짧게 나오는 최단 거리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썼냐면 점 P가 놓여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두 개 점 중에 한 점을 이렇게 뭐 했었죠? 평행이동했었죠. 아니, 대칭이동했었죠. 대칭이동 한 점을 B'이라 한다면 A에서 X축 위에는 이미 한 점을 지나 A에서 X축 위에는 이미 한 점을 지나 그다음에 B'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A에서 X축 위에는 한 점을 지나 B'와는 최단 거리인데 이 P가 위치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X축 위를 지나면 가면 되기 때문에 결론 A와 B'의 선분을 이었을 때 만나는 교점 위치에다 P를 두게 되면 정확하게 최단 거리가 나온다. 이걸 고1 때 많이 했었어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 점 중에 한 점을 두 개 점 있죠? 최단 거리인데 꺾인 거에 대한 최단 거리를 구할 때는 대부분 다 대칭 이동시켜서 선분의 길이 값을 통해서 최단 거리를 잡아주죠. 그럼 두 점 중에 한 점을 점 P가 놓여있는 포물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합니다. 근데 포물선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대칭 이동이 어려워요. 길이를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요 점이 요 점과 그러니까 두 개 나와 있는 점 중에 만약 F, A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근데 F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지만 초점이라는 포물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길이 됐나요? 근데 이 길이와 우리가 같은 길이를 알아요. 이만큼 같은 길이였어요. 이만큼이 뭐죠? 포물선에 있는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P 플러스 PF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P 플러스 PF를 대신할 선분을 찾아주는 거죠. 이 선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얘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ph 얘기를 합치면 pf를 대신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뭐라 해석할 거냐면 점 A에서 포물선 위의 한 점 P를 지나 준선에 이르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점 A에서 포물선에 있는 어떤 점, P는 동점이니까 꼭 이 위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점을 지나서, 그러니까 포물선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포물선에 있는 한 점을 거쳐서 준선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나갈 필요 없겠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 준선까지 가는 최단 거리니까 이 점을 만약에 내가 H'이라 한다면 결국은 AP 플러스 PH'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3분 AH'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최단 거리가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초점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죠. 초점 위치는 얘가 4p 값이니까 p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 그럼 준선의 위치는 x는 3이었겠죠. 그럼 이게 원점에서 이만큼 간격이 3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만큼 간격은 x 앞에 마이너스 5니까 이 간격은 5가 되겠죠. 우리 이 길이를 찾는 거니까. 따라서 최단 거리는 5 플러스 3, 8이 최단 거리가 된다. 정의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시간이 없거나 해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필체 6번 문제.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업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풀었던 자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포물선이니까 식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포물선 위에 이 포물선을 대략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안 그려도 된다. 원래는 안 그려도 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포물선이죠. P값이 2니까 2,0을 초점으로 갖는 그리고 준선 X는 마이너스 2를 갖는 꼭지점 좌표가 0,0인 기본형 이런 포물선인 거예요. 이게 Y제곱은 8X 근데 이 포물선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 점을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초점이 여기 있죠? 초점이 여기 있어요. F. 두 점을 이어 선분 FA를 만들었어요. 근데 선분 FA의 2대1 내분점 위치에 점P가 넣어요. 그럼 시작이 F, 마지막이 A니까 F 쪽에서 A 쪽으로, F에서 A 쪽으로 2대1이 되는 위치에다 점을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쯤에다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찾았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런 점이 하나만 있지 않다는 얘기지. 이런 점이 하나만 있지 않는 이유가 F라는 초점 좌표는 하나지만 A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잖아. 그럼 A가 움직임에 따라서 P의 위치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P의 자치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치를 구하라면 뻔하지 않나요? 일단 이것도 X, Y를 둡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저는 A도 좌표점을 모릅니다. 그냥 A, B라고 두세요. 빨간색 쓸까요? 어차피 색깔 구분한 거니까 A, B라고 두세요. 됐니? 초점 좌표는 여기 있었죠? 2,0. 그럼 우리는 선분 FB에 2대1 내분점인 점 P의 좌표가 X, Y니까 이 X, Y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2대1, 그 다음에 X 앞에 순서대로 쓰죠? 네. 순서를 잡아요. F에서 A 쪽이니까 F의 X좌표 먼저 쓰고 A의 X좌표를 나중에 쓰고 또 곱하는 순서는 비율이 반대쪽으로 내분점일 때는 사실 상관없어. 어차피 덧셈이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데 외분점일 때는 빼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비율을 써두고 밑에다 좌표점을 쓴 다음에 비율이 반대쪽으로 곱해지는 거를 1순위로 만들어. 그럼 3분의 2 플러스 1, 3분의 2a 플러스 2, 콤마, 그 다음에 2대 1이라는 비율이 y좌표 0, 그 다음에 a의 y좌표 b, 그럼 3분의 2b, 이렇게 되네요.
그해졌죠? 그럼 따라서 x는 3분의 2a 플러스 2가 되고 y는 3분의 2b가 됐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y의 좌치니까 xy를 집어넣을 수 있는 관계식이 필요한데 그 관계식이 있다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없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xy를 여기까지만 정리했지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대신 a, b는 관계식이 존재합니다. a, b에 대한 관계식 a, b는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이므로 대입이 가능하죠. 그럼 b제곱은 8a 이제 눈치 확 챘어요. 아, 이 식을 x하고 y가 아닌 a와 b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럼 a, b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a, b에 대한 관계식이 아닌 여기는 좌측값인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타나겠구나. 이 식을 a, b로 정리하는 거죠. 넘어간 다음에 양변을 나누게 되면 a는 2분의 3x-2 여기 있는 b는 2분의 3y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2분의 3y의 제곱은 8 2분의 3x-2 요거를 정리하면 보나마나 y는 2차, x는 1차니까 좌우로 맞춰가지고 얘도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가 나타나겠습니다. 식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유제 1번 문제, 그 밑에는 6-1번 문제 푸시고 다 푸셨으면 잠깐 5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에 맞춰서 평면 위에 일직선상에 놓이는 두 점을 놔요. 여기 일직선상에 놓이는 두 점을 놓습니다. 이 두 점을 잇는 이런 실 하나를 이렇게 실 하나를 이 실의 길이가 뭐 10cm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 실은 지금 늘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실을 이렇게 늘리지 말고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한쪽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이렇게 이어지겠죠. 됐니? 근데 실의 길이는 여전히 10입니다. 근데 내가 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이 실이 구부러진 형태가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옆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잡아당기다 보면 이렇게까지 일직선의 평행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이 갔나요?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 손의 위치든 이쪽이 내 손의 위치, 이쪽이 내 손의 위치, 이쪽의 위치, 이쪽의 위치 결국은 실의 길이는 바뀜이 없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평면 위에 두 점을 찍고 그 두 점까지 거리의 합이 항상 10인 손의 위치, 여기서는 점의 위치겠죠? 점의 위치를 찾으시려고 그러면 이 X자에 놓여있는 이 점들이 지금 말했던 정의를 만족할 겁니다. 다시. 평면 위에 두 개 점 있고 어떤 특정 점에서 이쪽 점과 반대쪽 점까지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점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점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도형이 만들어져요. 이 도형의 이름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죠? 이게 타원이에요. 타원의 정의입니다. 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 말뚝 두 개를 박아요. 그리고 여기 강아지 한 마리를 강아지인데 네, 강아지 한 마리에 이렇게 목줄을 매요. 근데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최대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표시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 강아지가 여기쯤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 강아지 위치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타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말이니까. 자, 이랬을 때죠. 그래서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타원을 그리면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여기 보고 할게요. 타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놓였었던 두 점을 당연히 또 여기서는 초점이라고 불러줍니다. 포물선은 초점이 하나인데 타원은 초점이 두 개입니다. 쌍곡선도 초점이 두 개입니다. 포물선만 하나입니다. 초점 두 개 놓이게 되고 그 초점의 중점이죠. 그 중점의 위치에 이 타원의 중심, 원의 중심처럼 이 타원의 중심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과 초점을 지나며 중심과 초점을 지나고 타원과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중심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서 생긴 교점, 그 교점이 꼭지점입니다. 근데 중심을 지나며 이쪽에 지나는 직선을 보통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에 또 숙여진 직선을 그을 수 있죠. 이것도 뭐가 되냐면 축이 됩니다. 축은 두 개입니다. 포물선 축이 하나였죠. 타원은 축이 두 개입니다. 두 축의 관계는 수직 관계. 물론 일단 지금은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나는 교점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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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네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타원은 꼭지점이 4개입니다. 그리고 축 중에도 이가 좀 길죠. 이 긴 것을 장축, 기니까 장축이라고 부르고 축 중에 모양상 짧아 보이는 이 축을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어 용어에 보면 장축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장축의 길이. 근데 장축은 직선인데 어떻게 장축의 길이를 잽니까? 그러면 장축이라는 직선 위에 놓이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장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단축의 길이는 이렇게 두 점을 이은 선분, 이게 단축의 길이가 됩니다. 알겠죠?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장축의 길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글자가 있어요. 거리의 합.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 이게 타원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 얘가 오른쪽 끝점, 왼쪽 끝점, 두 꼭지점, 위로 끝점, 아래로 끝점, 또다시 두 개의 꼭점. 초점은 여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초점은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하고 얘도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길이를 잡을 때 아까 우리가 어떻게 잡았었죠? 여기다 점피를 둬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0이었어. 근데 이 타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 합은 항상 10일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것도 그럴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 초점까지 거리는 이만큼이죠. 그리고 이 점에서 이쪽 초점까지 거리는 이만큼일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 거리는 얼마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10이겠지. 맞니? 10일 거 아니야? 근데 이쪽 파란색 길이와 이쪽 파란색 길이는 같은 길이죠? 됐니?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빨간색, 파란색을 더하나 왼쪽에 있는 파란색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을 더하나 같은 길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 얘가 거리의 합이었잖아. 빨간색 길이와 파란색 길이야. 이건 거리 합인데
여기는 빨간색과 여기는 파란색을 더한 거는 전체 장축의 길이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타원은 장축의 길이와 거리 합이 실제로 같은 길이로 나타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얘를 정의에 맞춰서 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 점 P를 둬요. 자치니까 x, y라고 둬야 될 테고 여기 초점 좌표 하나를 c, 0이라고 합시다. 그럼 반대쪽에는 초점 좌표는 타원의 지금 중심이 원점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초점이라 f'이라 부르고 얘는 마이너스 c, 0이 될 거예요. 그럼 pf 더하기 pf'의 길이는 타원이 있는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죠. 그렇지 않나요? 장축의 길이와 같아요. 근데 만약 이 끝점을 내가 만약 A라고 놓고 칩시다. 그럼 이쪽 끝점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장축 길이는 2A가 됩니다. 이거를 양변 제곱해서 이거 하나 루트를 이거 둘 다 루트일 거거든? 이렇게 루트 더하기 루트는 2에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통 루트 두 개를 한 변에 같이 놓고 제곱시키진 않아요. 얘를 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고 또다시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다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생 노가다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노가다. 노가다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도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이 유도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포물선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 개 풀이 중에 하나가 정의를 위해서 풀지 않았었나요? 그랬죠? 그럼 만약에 타원 같은 경우도 다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정의대로 풀 수도 있지 않나요? 정의대로 풀 수는 있죠. 근데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타원은 웬만하면 정의대로 방정식을 유도하진 않아요. 정말 안 되거나 모르겠으면 모를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하지. 이걸 정의대로 풀다 보면 루트 두 개를 양변 제곱시키고 두 번씩 제곱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정의대로 잘 풀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정의대로 이렇게 관계식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꼴이 나와. 근데 이 꼴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타원이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었고 여기가 a, 0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초점이었죠. c, 0 이라는 점이었고 근데 생각해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아이고, 이 길이는 같을까 다를까? 그러면 같습니다. 얘네 둘의 길이. 그러니까 장축의 절반 길이죠. 장축의 절반 길이는 단축의 끝점에서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같아집니다. 그럼 이게 왜 같죠? 그러면 반대쪽 초점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으면 이게 정의가 뭐죠? 타원이에는 이미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의 합이 되잖아. 그 거리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잖아. 됐니? 근데 그 두 초점 중에 두 거리 합 중에 반대쪽 하나만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이등변이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등변 사각이잖아. 그럼 이등변에서 한쪽만 구한 거니까 이 한쪽의 길이는 전체 장축 길이의 절반값인 이 길이와 서로 같은 길이다. 그래서 얘가 A가 되면 얘도 A가 됩니다. 이어한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타원의 중심에서 한쪽 장축까지 길이, 그러니까 장축의 절반 길이죠. 타원의 중심에서 장축의 절반 길이의 값은 단축에서 초점까지 거리의 값과 서로 같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럼 얘가 A면 이쪽도 A가 되고 여기가 지금 초점 좌표가 C였죠? 그럼 얘가 이제 C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단축의 끝점인데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다 B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 안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피타고라 성립합니다.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뭐랑 같아지냐면 B제곱과 같아지고 이 식이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중심이 0,0이며 초점 좌표가 C,0, 마이너스 C,0 장축의 절반 길이가 A로 구성되어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많이 하다 보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괜찮은 단원인데 처음에 배울 때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식이 다 비스물이에요. 다 2차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타원과 쌍곡선은 매우 유사합니다. 뭐 타원에서 초점 구할 때는 뭐 A제곱만해서 B제곱 계산을 하더니 또 쌍곡선을 구할 때는 플러스 계산하고 부호도 반대로 바뀌고 숫자는 비슷한데 부호는 반대로 바뀌고 위치가 약간 좀 차이가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비슷한 식이 이어지다 보니까 매우 헷갈려요. 중2 때 뭐 그런 거 배웠잖아. 내심, 외심 배울 때. 외심과 내심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외심은 삼각형 세 꼭점을 둘러싸면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 이게 외심이고 바깥에서 그려진 큰 원. 내심은 원 안에, 그러니까 그 삼각형 내부에서 세 변의 접하도록 그린 그 원. 그게 내접원인데 내접원과 외접원은 크기도 다르고 내용도 전혀 다른데 그 이해를 하는 그 특징을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외울 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해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처음 배우고 나서는 한번 다 배우고 나면 무슨 느낌이냐면 아, 잘 배웠다라는 느낌보다는 왜 이렇게 헷갈려? 가 돼요. 타원 할 때는 잘 풀다가 이제 쌍곡선 넘어가잖아? 그럼 타원과 또 이제 섞여서 공식이 막 뒤죽박죽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좀 고생할 텐데 반복하다 보면 금방 좋아지니까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축약해서 설명드리면 타원의 정의는 타원이 있는 이미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항상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게 타원이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중심 좌표가 만약 0,0이고 초점 좌표 F1가 C,0이며 남은 초점 좌표 F'이 마이너스 C,0이고 이쪽 4개의 꼭지점의 위치에 A,0, 마이너스 A,0, 0,B, 0,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분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우변은 무조건 1입니다. 이건 항상 꼴이에요. 그렇게 우변이 늘 1로 만들어지고 분모에는 x는 지금처럼 좌우로 좀 널찍한 좌우로 긴 타원 같은 경우는 분모의 a제곱 그리고 여기 요 끝점 있죠? 장축의 오른쪽 끝점인 꼭지점 좌표 걔를 제곱한 게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단축의 끝점 얘를 제곱한 게 분모로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타원의 이 관계식을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타원의 방정식은 식은 하나인데 그래프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쟤처럼 좌우로 좀 긴 타원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좀 긴 타원이 있어요. 이런 타원이 있어요. 이 타원은 여기가 A,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B, 얘가 플러스 B. 초점 좌표가 근데 보통 초점은 어디 놓이게 되냐면 장축 위에 놓입니다. X축 위에 놓이는 게 아니고 초점은 장축 위의 점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좌우로 기니까 장축이 X축이 되고 그 X축 위에 초점이 놓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장축이 Y축 위에 놓이게 되고 그럼 Y축 위에 초점 좌표가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원이 있는 한 점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 합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점들의 모임이 타원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초점 좌표는 Y축에 있는 점이니까 0, C 얘는 F' 0, 마이너스 C 중심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0,0이 될 거고 근데 관계식을 쓰려면 똑같이 이런 모양을 써집니다. 다른 모양을 써지는 게 아니고 관계식 하나로 써집니다.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구분하죠? 관계식이 똑같으면 이게 좌우로 긴 타원인지 위아래로 긴 타원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기는 분모값 있죠? 이 분모값이
x 밑에 있는 분모값이 y 밑에 있는 분모값보다 크면 왼쪽 그립, 여기 왼쪽 그립 x로 긴 타원이 되고, 반대로 오른쪽 분모가 y 밑에 있는 분모가 더 크게 되면 얘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위아래로 긴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이런 타원이 있어요. 이런 타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뭐 5, 여기 3, 여기 0, 뭐 이렇게 돼 있는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만있어 봐라. 이게 일단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꼴로 타원은 써진다는데, 이제 나머지 ab를 구하는 거죠. ab. 근데 이게 장축이네. 장축. 근데 이 a라는 거는 장축의 절반 길이거든요. 근데 장축의 절반 길이 여기 5가 있네요. 아, 이게 5의 제곱 25라 써도 됩니다. 5의 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꼴로 식이 써지는구나. 남은 건 이제 b. 이 값도 구해주죠. b 값도 여기 단축의 절반 길이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a, 얘는 b의 위치니까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쉽고요. 만약에 얘가 안 나왔어. 여기 하나가 안 나왔어요.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초점 좌표가 나와 있어요. 4,0 마이너스 4,0. 자, 이랬을 때 타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25분의 x제곱 플러스 b분의 y제곱은 1. 그러면 여기가 b값인데 b값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럼 b값을 구해야 되는데 b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단축의 끝점에서 초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장축의 절반 값인 5랑 같아지고, 이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가 3이 만들어진다. 그럼 당연히 b값 대신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타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진다. 자, 만약 타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근데 여기는 길이를 알아요. 이거 뭐 2. 근데 여기 초점은 장축 위에 놓인다고 그랬다. 여기 놓이는데 이 점의 좌표가 0,2, 이 점의 좌표가 0,-2 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랬을 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x축으로 뻗어 있는 축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니까 여기 2죠. 2의 제곱 4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를 모르는 겁니다. b제곱. 쟤만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단축의 끝점에서 초점까지 선을 그으면 이게 장축의 절반 길이와 길이가 같아진다고 했죠. 장축의 절반 길이가 지금 책에서는 b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 길이는 2죠, 당연히. 이 길이는 2입니다. 그 b값은 2루트 2. 그렇지? 그래서 4분의 x제곱 플러스 2루트 2를 제곱하면 8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만들어지고, 보신 바와 같이 x 밑에 있는 분모가 y 밑에 있는 분모보다 크면 x축으로 널찍하게 벌어져 있는 타원이 되고, y 밑에 있는 분모가 더 크면 이렇게 y축으로 위아래로 길게 뻗어져 있는 이런 타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요령을, 문제에 대한 크기, 분모의 크기에 계속 판단을 가지고 그림을 요령과 빨리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점 좌표 잡는 거는 진짜 쉽다. 초점은 진짜 쉬워. 16분의 y제곱 더하기 9분의 16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되면 분모가 왼쪽에 더 크네? 그럼 초점 좌표는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y좌표가 0인 상태로. 왜냐면 x축에 초점이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야 됩니까? 그러면 루트 16-9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모를 빼는 값에 그냥 루트를 씌우면 돼. 이렇게. 단 얘는 오른쪽에 얘는 왼쪽 점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점이 금방 구해져요. 그래서 타원에서 초점 좌표를 구하라면 루트 뭐 하시라고요? x 좌표의 죄송해요. 분모의 분모의 차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초점에 잡혀야 돼요. 다만 앞에 있는 분모가 크면 루트 컴마 0 마이너스 루트 컴마 0 이런 식이 되고, 만약 뒤에 있는 분모가 더 커지게 되면 0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 뿐이지, 내용은 차기 때문에 어차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타원의 방정식은 금방 쉽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에 거기 보면 그 19페이지에 보면 뭐 타원의 방정식 한 다음에 두 개 관계식이 나오죠. 근데 보면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거든. 두 개 다 똑같은 방정식 아니야? 근데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면 왼쪽 거, b 제곱보다 크면 오른쪽 거,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져서 관계식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두 개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은 그냥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거예요. 초점 좌표는 아까 구했던 분모끼리 뺀 값에 루트 씌우면 돼. 근데 이게 좌우로 길면 초점이 x축에 놓이니까 루트 컴마 0 마이너스 루트 컴마 0 이라고 두면 되고, 위아래 놓이게 되면 0 루트 0 마이너스 루트라고 초점을 잡아주시면 되고, 꼭지점 좌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a, 0, 마이너스 a, 0, 0, b, 0,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장축의 길이는 분모가 x값이 크면 그 x좌표의 절반, 그 x에 있죠. 제곱 밑에는 제곱근, 분모의 제곱근의 양의 제곱근. 알겠죠? 분모의 양의 제곱근의 절반, 분모의 양의 제곱근. 그 값의 2배가 장축의 길이가 된다. 이런 거란 얘기죠. 16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오면 장축끼리 얼마예요? 그러면 그림 그릴 시간이 여기 있어요. 장축끼리 얼마예요?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뭐의 제곱이냐면 4의 제곱이거든. 그럼 느낌상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좌우로 블록하는데 여기가 4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장축끼리니까 4의 2배. 여기 있는 16의 양의 제곱근의 2배 하게 되면 장축끼리가 되고, 단축끼리를 구하라면 남아있는 나머지 하나 9의 양의 제곱근 그거다 2배 하게 되면 그게 3일 테니까 그걸 2배 하게 되면 단축의 길이가 혹시 나온다. 됐죠? 되셨나요? 초점 좌표 구하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초점 좌표 구하세요. 그러면 왼쪽이 더 크네? 이렇게 되겠지. 하나는 플러스 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그럼 뭐 써야 되죠? 분모의 차. 16-9. 16-9. 이거 쓰시면 초점 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죠. 또 나와요. 평행이동입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얘를, 이게 기본형이니까, 기본형이겠죠? 그럼 여기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면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렇게 써지겠죠. 이게 타원의 방식의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심좌표 뭡니까? 초점이 어딨나요? 꼭지점은 뭔가요? 장축끼리 얼마예요? 단축끼리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고민하면 돼. 여기서 고민한 값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는 거잖아. 다만 핵심은 포물선에도 했었지만 핵심은 포물선에서도 중심이 중요하듯이 타원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중심 좌표를 알면 기본형이 당연히 0,0,0의 중심이 잡혀 있었던 애인데 이쪽에 중심 좌표를 알아내면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평행이동 거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찾는 방법은 이 제곱식 0이 되는 x값 m, 이 제곱식 0이 되는 y값 n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꼭좀 좌표고 x에다가 m 더하고 y에다가 n 더하라는 뜻이니까 남은 거는 초점 좌표를 찾아라. 초점 좌표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컴마 0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컴마 0 이거 움직여주면 되네. 그럼 초점 좌표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컴마 플러스 m 컴마 0 플러스 n이니까 그냥 n. 그러면 반대보로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m 컴마 n 이렇게 되겠네요. 꼭점 좌표는 하나는 a, 0, 마이너스 a, 0. 그럼 0, b, 0, 마이너스 b. 그러다 mn을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m, n. 마이너스 a 플러스 m, n. m, b 플러스 n. m, 마이너스 b 플러스 n. 이런 거예요. 쓰기도 귀찮아 사실은. 그냥 똑같은 내용을 그냥 문자 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근데 이걸 외우지 마라. 이런 걸 왜 외우냐? 이거 왜 외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 문제에 맞춰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장축 길이는요. 이쪽의 기본형의 장축이나 이쪽의 표준형의 장축이나 단축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던 타원을 이쪽에 옮기는 거잖아. 장축 길이가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야. 위치가 바뀐 거지 그래프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장축, 단축은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이쪽이랑 저쪽이랑 동일하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자, 일반형 나오는 일반 개념 설명드릴게요. 한꺼번에 그냥 다. 일반형. 당연히 표준형을 전개한 거겠죠. 이 모양을 전개했다는 뜻이에요. x-m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 전개하려면 어떻게 되죠?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한 거예요. 이게 숫자니까. 이 곱하다 보면 이게 보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지.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겁니다.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값이 아닐 테니까. 만약에 생각해봐. 이 a는 장축의 절반이고 이 b는 단축의 절반이잖아. 장축의 절반과 단축의 절반이 똑같아. 그럼 이게 뭐예요? 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얘랑 a와 b는 같은 값이 아니야. 같은 값이 아니니 a제곱 b제곱 양변을 곱하다 보면 앞에 붙는 개수들이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같은 부호긴 한데 숫자의 크기가 달라. 그리고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그 다음에 상수항. 요런 꼴로 써지는 게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시간에 절대 x, y 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존재하면 타원이 아닙니다. 보셨나요? 이런 오해를 가끔 이런 거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만약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거 플러스로 할게요. 네. 그래요? 이거 플러스로. 얘를 전개하면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가 나오는데 x, y의 개수가 다르니까 이게 타원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타원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타원이 아니면 뭐죠? 직선에 대한 개념.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직선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합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이해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얘랑 달라. 왜 달라? 얘는 전개하다 보면 XY가 나와. 근데 얘는 XY가 안 나와. X만 완전 제곱, Y만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XY가 서로 곱해지지 않아서 XY항이 안 나와. 그러니까 XY항이 없는 X에 대한 Y에 대한 2차식 그리고 그 개수가 서로 같은 부호지만 크기가 다르게 되면 그때는 타원이 되고 시간에 XY가 존재하면 그때부터는 따로 우리가 배우는 형태가 아닌 그냥 직선 두 개에 대한 합집합의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거는 타원이 아니라는 걸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뭐 한 번밖에 이해할 기회가 없으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를 바로 가봅시다. 필수제 1번 문제. 다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점 f3,0, 마이너스 3,0으로부터 거리합이 12인 타원. 이거 보면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거리합 4글자죠? 거리합 같은 말이 뭐라고요? 5글자. 장축의 길이. 장축 길이가 12? 그치? 근데 초점을 보니까 어디죠? X축 위에 있네? 아,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타원이 되는 거구나. 초점이 여기 있네. 3,0, 마이너스 3,0. 거리합이 10이라는 얘기는 장축의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장축의 끝점에 놓이는 값은 6이겠네. 다 끝나네. 이제 남은 건 단축의 길이만 계산하면 돼. 그치? 근데 단축의 길이는 어려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단축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돼. 루트. 장축이 제일 기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초점 좌표 3의 제곱. 이유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6, 얘가 3, 그러면 피타고라스. 루트 36 마이너스 9, 27. 됐니? B값은 루트 27.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 B값이 필요한 게 아니고 B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A값 필요한 게 아니고 A제곱이 필요해요. 6의 제곱, 36분의 X제곱, 플러스 루트 27의 제곱, 27분의 Y제곱은 1. 이게 1번 문제 정답이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번은 반대쪽으로 이제 위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장축끼리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돼서 이쪽이 8이니까 이제 이쪽이 4가 되겠죠. 초점 좌표 여기가 루트 2. 마찬가지네요. 그럼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단축의 끝점거리가 나올 겁니다. 이걸로 식을 마련하시면 되겠네요. 거짓말을 했죠? 계산 연습 문제 할 시간을 드릴게요 했는데 미안합니다.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타원은 얼른 좀 정리할 때까지 정리해줘야 되니까. 자, 필수 예제 2번으로 바로 갈게요. 맨날 거짓말만 해. 뒤에서 버벅대지 않으려면 앞에서 계산을 좀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라도 시간 없고 그냥 다 건너뛴다. 미안합니다. 초점 F와 F'이 있고 거리합이 10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죠? 평행이동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행이동은 기본형을 떠올리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가만있어. 두 초점에 대한 의미를 잘 보니까 이거 왜 y좌표가 똑같지? 이거는 y좌표가 똑같다는 뜻은 타원이 가로로 긴 형태라는 뜻이겠지. 됐네? 여기 초점에 누가 있냐면 2,3 있고 여기 초점에 마이너스 4,3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고 했잖아. 중심이에요. 중심은 두 초점의 중점이니까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3. 얘가 중심이에요. 됐니? 표준형이잖아. 여기까지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맙게도 여기까지는 됐다는 얘기잖아. 뭐만 치워놓으면 되죠? 여기 A제곱, B제곱짜리. 이건 표준형이어도 A제곱, B제곱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장축, 단축에 관련된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고 위만 분자값만 바뀌는 거야. 밑에는 그대로예요. 여기를 구해주면 되니까 끝점의 거리를 찾으면 돼. 되니? 몇 칸이야? 그걸 잡아주면 되잖아. 이거 몇 칸이야를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이거 몇 칸이야? 물론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긴 한데 이게 0,0을 치고 이게 막 4,0였어. 몇 칸이야? 4칸이잖아. 중심 이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심에서 꼭지점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몇 칸이야? 그럼 이게 A값이 정해지는 거야. 칸수만 잘 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A값을 구하려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포인트를 이제 짚어봐야 되겠죠?
이제 포인트를 짚어봅시다. 이제 AB를 찾기 위해서. A를 어떻게 찾지? A는 너무 쉽게 찾았어. 거리합. 네 글자. 다섯 글자. 장축의 길이. 10. 따라서 장축의 절반 길이는 오! A 값이 구해졌네. 25분.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3의 제곱은 1. 그죠? 남은 건 뭐만 찾으면 돼? B값만 찾으면 돼. B값 어떻게 찾나요? 피타고라스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 길이가 5래매. 이 길이 얼마인지 찾으면 돼. 여기는 뭐 좌표 좀 금방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x좌표에서 2까지의 x좌표. 3. 아, 4네. 그치? 그럼 중심에서 단축의 끝점까지 거리가 4니까 여기는 4의 제곱. 16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정의대로 푸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정피를 두고 x, y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길이 잡아줍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더해서 루트 더하기 거리 합이니까 요 길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 거리는 이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 10과 같다. 이걸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걸 풀려면 상당히 많은 노가다를 거쳐야 된다고. 루트 이게 여기다 루트 하나 남겨주고 일로 넘겨서 다시 그 양변을 제곱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쪽 제곱하면 이 루트는 없어지고 이 루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제곱식이 되다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는데 마이너스 2ab가 붙어요. 그럼 얘랑 곱하면 2배인 마이너스 20 루트가 또 다시 붙어. 여기 숫자 하나 붙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또 얘를 일로 넘겨서 또 양변 제곱해야 돼. 양변 제곱 두 번 해야 돼. 너무 귀찮다고. 식도 2차식이잖아. 2차식 막 계속 제곱식 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물선은 정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기도 하는데 타원은 좀 피해 다녀야 돼요. 정의대로 쓰다 보면 너무 의도적으로 계산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피해 다니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라고요? 초점이 나오면 핵심은 항상 중심을 먼저 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심이 안 나와 있고 딴 게 너무 잘 나와 있으면 문제 의미가 별로 없어. 중심이 나와 있으면 거의 반은 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문제가. 중심을 자꾸 숨겨줘요. 중심을 찾기 위해서 초점이나 단축이나 장축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중심을 찾아주고 중심 찾으면 분자값은 완성이 된 거예요. 분모만 구하면 돼요. 분모만 구하려면 초점 혹은 장축, 단축 그런 것들을 적당히 잘 이용해서 AB 값을 찾아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 말이 길었던 이유는 문제 풀 시간을 못 드려서 여러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잔소리 드리겠어요. 다음 페이지. 자, 타원이 나와 있고 초점좌표, 꼭점좌표, 중심좌표. 이게 무슨 형이죠? 일반형입니다. 좀 전에 연습을 못했지만 좀 전에 했었던 표준형을 그냥 전개한 거야. 그럼 저는 반대로 이걸 다시 묶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다시 묶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x제곱 앞에 있는 3을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x에 대한 완전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3을 끄집어내면 플러스 4x가 남아요. y제곱하면 4를 끄집어내줍니다. 그럼 y제곱하고 다시게도 y 앞에는 마이너스 14를 4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6y가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근데 완전 제곱을 내려면 여기 더하기 4 필요한데 빼기 4가 필요하죠. 더하기 9가 필요한데 빼기 9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 제곱식 3 가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가로 y-3의 제곱 하고 이쪽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6인데 얘랑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12가 넘어와서 플러스 12 이거를 뭐로 나눠야 되냐면 이거는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12로 나눠야 됩니다. 얘를 1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꼴이 1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12로 나누게 되면 1 얘 1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빨리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림 선생님 어떻게 그리죠? 분모가 더 크네요. X쪽에 있는 분모가 더 크죠?
좌우로 고르카다. 좌우로 긴 이런 타원이 만나죠. 됐니? 그럼 중심은요? 요거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요거 0이 되는 y값. 3. 이게 중심이에요. 됐니? 초점은요? 초점 지금 바로 구하지 마세요. 초점은 AB가 구해져 있으면 초점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AB를 먼저 구합니다. AB? A는 얼마인가요? 4인가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이게 A 제곱의 값이야. 따라서 A 값은 2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A가 뭐니? 중심에서 오른쪽 끝점까지 거리인 거예요. 좌표점이 아니야. 기본에서 본다면 원점에서 오른쪽 끝점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지. 기본형일 때는 좌표가 될 수 있겠지만 표준형일 때는 좌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거리가 2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0,3이겠죠. 그럼 얘는 왼쪽이겠지. 마이너스 4,3이겠죠. 얘는 B 제곱의 값이 3이죠. 따라서 B 값은 루트 3입니다. 그럼 얘는 위로 루트 3만큼 올라가야 되네. 마이너스 2,3 플러스 루트 3이야. 루트 3이 더 셈 되는 거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벌써 우리는 관계식 구해놨고요. 초점 좌표, 아니 꼭지점 좌표 4개 지금 다 구해놨고요. 중심 좌표 구해놨고 장축의 길이는 처음부터 장축 길이는 어렵지 않았죠? 여기 있는 이 분모의 양의 제곱근의 2배 한가. 그게 장축 길이니까 장축 길이는 4. 단축 길이는 여기 있는 분모의 양의 제곱근의 2배 한가. 2루트 3. 남은 하나는 이제 초점만 구하면 돼. 근데 아까 초점 정말 쉽다고 그랬잖아. 초점 구하는 방식은 초점은 루트 뭐라고요? 분모끼리 뺀다. 4 마이너스 3.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니? 1이잖아. 근데 아니, 그러면 1,0이란 거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잘 생각해봐. 자리가 없어서. 잘 생각해봐. 기본형에서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초점이 있는데 초점 좌표가 우리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이게 1,0이라는 거긴 한데 원점에서 원점이 꼭지점이라면 아니 중심이라면 그때 이게 1,0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여기 우리가 구했던 1이라는 값은 중심과 초점 간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서 이 말을? 답이 1,0이 아니고 아까 초점 구할 때 루트 분모 빼기 분모라고 했잖아. 그래서 루트 분모 빼기 분모 했더니 루트 1이 나와서 1이야. 그럼 이게 1,0이야? 말이 안 되잖아. 해석을 중심이 0,0일 때는 1,0까지가 초점 좌표긴 한데 여기는 이제 기본형이 아니고 표준형이니까 좌표를 이해하지 말고 거리를 계산하라고. 결국은 중심의 오른쪽 한 칸에 초점이 놓인다는 뜻이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중심이 아까 어디였나요? 얘가 중심이었잖아. 마이너스 2,3. 거기에 오른쪽 한 칸에 초점이 놓이 초점 하나는 마이너스 1,3. 나머지 초점 하나는 반대로 왼쪽 한 칸에 있을 테니까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다 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3. 이게 초점이 된다. 미안합니다. 좀 연습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나만 너무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 저런 건가 봐 라고 했는데 막상 또 풀어봐서 완벽히 그렇구나 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런 건가? 라고 해서 좀 막연한 이해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재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너갑니다. 시간상 다 못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다 합시다. 조금 늦으셔도 크게 문제 없으시지 않아요? 혹시 여기 지금 6시간 넘었는데 이 이후에 뭐 스케줄이 좀 있으신 분? 어디 가야 된다. 뭐 영화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 뭐 길게는 아니고 한 요 남아있는 두세 문제 풀기 위해서 한 5, 10분 정도만 쓸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약속 있나요? 혹시 약속 있으시면 급한 거 아니면 잠깐만 마무리하고 갑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점 F 3,0을 지나고 마이너스 3,0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라고 해요. 타원이야, 일단. 초점이 3,0이죠. 기본형이네. 기본형 그리면 되죠. 그러면. 그리고 분모가 X값이 X쪽의 분모가 더 크니까 가로로 긴 타원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오겠죠.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4겠죠. 초점 좌표는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모를 뺀 것의 루트잖아. 그럼 25-16, 9. 그래도 루트 씌면 3. 초점 좌표는 여기 있네. 쓸데없이 대처 나와 있는데. 3,0. 이게 초점이었죠. 여기는 마이너스 3,0. 자, 이랬을 거예요. 중심은 0,0. 자, 이런 타원입니다. 근데, 초점 F를 지나. 이 초점을 지나. 근데 여기는 안 지나. 그런 직선이 있어. 그 직선과 타원이 만나는 점이에요. 얘를 지나는 직선인데 얘는 안 지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때 만들어지는 두 교점. 얘를 A, 얘를 B. 이렇게 둔 거겠죠? 그리고 A, B, C. C가 어디죠? 여기를 C로 적어놨네요. 네. 이렇게 이은 게 삼각형 ABC. 이런. 이 둘레를 구하라고 했죠. 너무 쉽네요. 왜 쉽죠? 너무 쉽습니다. 네, 애들 장난이네.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긴 한데 자세하게 지금 식으로 써드리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 삼각형 둘레인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한 길이와 얘를 이렇게 한 길이로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덧셈하면 삼각형 둘레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아, 이거는 거리의 합이잖아. 얘네들은 거리의 합이잖아. 타원이에는 이미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의 합. 이거를 다섯 글자로 장축의 길이. 얘도 장축의 길이네, 그러면? 따라서. 결론은 장축의 길이 몇 배? 2배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삼각형 둘레가 나온다. 장축 길이 얼마인가요? 이쪽 끝점까지 5. 장축 길이는 10. 10의 2배. 20.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아셨죠? 그래, 관련된 문제고요. 네. 필수제 5번 문제는, 글쎄요. 이제 처음 배워서 여러분이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보자마자, 야, 이거 산술기간에? 라고 이제 바로 나오실 겁니다. 아직은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타원이의 점 P와 두 초점 F'에서 내어요.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표준형이죠. 근데 타원을 보니까 이쪽 분모가 더 크네요. 그럼 Y축으로 긴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됐니? 그럼 장축끼리 이쪽이 장축이 되는 거죠? B가 장축, A가 장축, B가 단축이 아니야. 긴 쪽이 장축, 짧은 쪽이 단축인 거지. A, B로 장축, 단축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길잖아. 그럼 양의 제곱근 7, 마이너스 7. 짧네요. 단축 길이. 양의 제곱근 루트 24,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됐나요? 초점값. 여기 초점 놓이고, 여기 초점 놓이겠네요. 근데 초점 찾을 때는 0, 루트. 얘는 0, 마이너스 루트. 찾는 방법은 49 마이너스 24. 분모의 차. 그럼 초점 좌표는 0, 루트 25니까 0,5. 이렇게 되겠네요. 당연히 0,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문제는 타원이에 이미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 두 초점까지 각각의 거리의 곱의 최대값이잖아. 그렇지? 이 거리를 A라고 하고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알파벳 쓰기 귀찮아서 이 거리를 A로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A랑 헷갈릴 테니까 물론 여기 A는 없는데 계속 우리가 AB를 쓰다가도 여기도 AB 쓰면 헷갈릴 테니까 다른 걸 쓰도록 할게요. 얘를 M, 얘를 N이라고 합시다. 딴 거 써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아니면 알파, 베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PF 프라임, 얘를 알파. PF 프라임, PF를 알파, PF 프라임을 베타로 둔다면 결론 알파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알고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길이 이 길이 더하라는 얘기는 거리하, 장축의 길이, 장축 길이 14. 7 아니다. 14. 됐나요? 근데 이 알파 값, 양수, 베타 값, 양수, 두 양수 합의 값이 주어질 때 두 양수의 곱의 최대를 구하시오. 전형적인 산술기하죠. 대놓고 산술기하죠. 그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 크다 같다.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알파 베타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는 49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9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근데 얘는 알파 베타 양수니까 이걸 리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0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49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49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필수예제 6번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야. 내분점. 아까 호물전학 했잖아. 똑같은데 식만이 약간 차이가 있을 거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분점을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시키는 물론 이제 자치를 구하기 위한 식에서 주로 쓰이긴 하는데 그냥 내분점, 외분점 까먹지만 않으면 그냥 식만 대입 아까 했었잖아. 식만 대입해서 x좌표, y좌표를 구하는데 x, y는 내분점일 뿐이지 관계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가치가 안 구해졌잖아. 대입할 데가 없어. 근데 x, y를 거기 우리가 ab라는 그 타원이에는 이미 한 점을 잡아주죠. a, b 잡아놓고 그럼 x는 a에 대한 관계식, y는 b에 대한 관계식. 그 식을 x, y가 아니고 ab로 정리한 다음에 그 ab는 타원이 있으니까 a, b를 타원에다 집어넣은 식, 그 식에 ab로 정리한 식을 대입하면 이제 ab는 사라져. x, y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전피의 자치가 나오겠더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인데 관계식만 바뀌었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타원까지는 본의 아니게 오늘 수업이 좀 많이 마지막까지 좀 급했죠.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시험이 안 끝나서 이 친구들